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웅장합니다. 지난 시즌 성적 어땠죠? 마밤 3승 14패 4위. 직전 시즌에 11승 6패를 했던 팀인데 심지어 스테판스키는 올해 헤드코치를 수상했는데 너무나도 급격한 추락을 맞이한 브라운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팬분들에게 익숙한 맛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2017년도 이후에 진짜 2017년도 0승 이후에 최악의 성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당연히 실패했고요. 구단 내부와 팬들 모두에게 큰 실망 그리고 내부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런 시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드전 와스는 또 부진했고 또 부상으로 쓰러졌고요. 주전 쿼터백이 사실 부상을 당했는데 팬들이 환호를 하는 좀 굉장히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팬들이 반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만큼 브라운스의 어떤 시즌은 정말 심각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오펜스의 원천인 이 오펜시브 라인 굉장히 잦은 부상으로 이 조합들이 계속해서 바뀌었고요. 조엘 비토니오 그리고 이단 포시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3명의 자리가 너무나도 자주 바뀌었어요. 특히 양쪽 태클, 제콘 클린, 다완 존스, 제드릭 윌스 계속해서 부상을 당하면서 시달렸죠. 사실 2023 시즌만 해도 강력한 런 게임 그리고 디펜스를 앞세워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그 브라운스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최악이다라고밖에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즌 내내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서 이 도리안 톰슨, 로빈슨 그리고 제이미스 윈스턴 이런 여러 쿼터백이 기용이 되긴 했죠. 확실한 주전 쿼터백을 확보하지 못해서 안정감이 심각하게 부족한 그런 오펜스가 이루어졌고요. 런게임 약화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었습니다. 닉첩이 복귀를 하겠는데 평균 야드가 3.2야드 닉첩이 3.2야드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기대한 것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런 포드 역시도 굉장히 좀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런게임에 부재가 얼마큼 오펜스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래서 공식적인 러싱 성적도 리그에서 야드 기준으로 했을 때 29위에 그쳤죠. 그리고 팀적으로는 브라운스 오펜스는 리그에서 가장 낮은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썰드다운이라거나 레드존 성공률도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결정적인 순간마다 진전이 어려웠던 그런 시즌을 치렀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드셔놨은 문제가 너무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7주차 벵갈스전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시즌 아웃 아클레스건 파일로 시즌 아웃이 되었죠. 그리고 재밌게도 그 경기에서 닉첩이 복귀를 했는데 왓슨은 진짜 주전 커터백으로서 뛰면 안 되는 형태의 퍼포먼스 그리고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7경기에서 5개의 터치다운, 3개의 인터셉션, 평균적으로 164패싱 야드, 33번의 색, 진짜 심각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이 색 허용은 단순하게 오펜시브 라인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왓슨은 판단을 못해요. 디시전 메이킹을 못했어요. 그래서 드랍백 중에 평균 이 볼을 던지는 이 스로잉 타임이 평균적으로 3.05초에 달했습니다. 이게 뒤에서 리그 5위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진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드전 왓슨의 모습이 없었어요. 여기에 팀적으로도 턴오버도 굉장히 많았고요. 턴오버 마진도 마이너스 22로 리그 최악이었습니다. 여기에 드랍 패스도 48개로 리그 1위. 제가 잠깐 제리주리 칭찬하긴 했는데 주디도 개인 드랍이 12개였어요. 이게 공동 1위였어요. 그 정도로 안타까운 퍼포먼스가 여기저기서 이어지면서 결국 이런 성적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펜스가 무너지니까 이 연쇄작용으로 디펜스도 같이 무너졌죠. 사실 디펜스가 빠르게 공을 넘겨주면 오펜스가 다시 공을 턴오버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체력 소모가 큰 특히 맨 커버리지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이 디펜스는 더 빠르게 지칠 수밖에 없었고요. 러싱 야드당 허용이 20위를 기록했고 패싱당 야드 허용 27위를 기록하면서 러싱과 패스에서 모두 최악의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23시즌과 비교했을 때 23시즌 최상위권을 기록하던 패싱 디펜스가 심각하게 많이 무너졌어요. 드랍백당 플레이 EPA가 25위를 기록했고요. 23시즌 거의 리그 최고의 이 맨 커버리지 탤런트를 자랑했던 코너백 트리오 덴젤 워드 그리고 그렉 뉴섬, 마틴 에머슨 이 3명의 선수들 중에서 덴젤 워드를 제외하고 마틴 에머슨 그리고 그렉 뉴섬은 굉장히 부진했고 2명 모두 커리어 로우 시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한쪽에서 덴젤 워드가 잘 버텨줬고 앞선에서 마일스 게럿이 버티고 있던 이 디펜시브 라인이 프레셔를 잘 넣어준 게 그나마 이 정도였어요. 브라운스 디펜시브 라인은 41.4% 비율로 프레셔를 넣는데 성공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또 리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일스 게럿의 어떤 파괴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마일스 게럿 그리고 덴젤 워드가 없었더라면
이 디펜스는 정말 어디까지 추락했을지 저는 감이 안 와요. 작년 23시즌 정말 탑 디펜스를 향한 어떤 집중 견제가 당연히 이루어졌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오펜스 부진에 의한 어떤 도미노 효과가 더해지면서 디펜스도 굉장히 부진한 한 시즌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펜스의 턴오버 그리고 스페셜 팀의 실수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와중에 뭐 던젤 버드라거나 로니 힝먼, 조던 닉스 같은 선수들이 좀 버텨줬으니까 이 정도였지. 나머지는 정말 힘들었다. 특히 런디패스는 특히 이제 내각을 향한 런디패스를 상대가 너무 쉽게 이제 가져가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웠던 그런 브라운스의 디펜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브라운스가 오프시즌 무브를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열심히 치렀죠. 일단 코치진이 엄청나게 개편됐습니다. 단장인 앤드루 베리 그리고 헤드코치인 케빈 스테판스키는 일단 유임이 되었지만 켄 도르시가 시즌 종료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해임이 됐죠. 스테판스키는 줄곧 플레이 콜링을 직접 담당해 왔던 코치인데 지난 시즌 8주차에 이것을 켄 도르시에게 넘겼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제이미스 윈스턴을 위한 플레이 콜 수행을 위함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쿼터백 코치, 오펜시브 라인 코치, 타이트엔드 코치, 패스 게임 스페셜리스트 전부 교체가 됐고요. 디펜스에서는 디펜시브 라인 코치 등이 보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후임으로는 토미 리스, 지난 시즌에 패스 게임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타이트엔드 코치를 겸임했던 코치가 내부 승진을 통해서 오펜시브 라인 코치가 됐는데 리스 같은 경우에는 노터데임 쿼터백 출신입니다. 그리고 엘레바마와 노터데임 이런 유명한 대학교에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11, 12 이런 퍼스널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는 코치인데 타이트엔드를 굉장히 잘 쓰는 코치로 유명해요. 그리고 단순화된 리드, 플레이 액션, 여기에 적절한 스크린이라거나 플랫콜 이것들을 통해서 패스 게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운영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치는 그리고 본인이 쿼터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디테일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선수들의 기술적 증진 그리고 전술 이해도에 대한 증진 요것에 굉장히 열중하는 코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밖에 선수들의 보강은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띄시나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사실 드션 왓슨의 계약 덕분에 이 브라운스는 뭔가를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한적인 셀러리 캡 상황에서 브라운스는 그나마 최선을 다했죠. 1년, 2년 어떤 단기 계약들을 통해서 로스터 유출을 최소화하고 업그레이드를 시도했다는 점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2023 시즌 팀을 이제 플레이오프로 이끌었던 이제 쿼터백 조 플라코를 다시 데려왔고요. 트렌치 유저에 좀 영입에 집중을 했습니다. 태클, 코넬리우스 루카스, 가드 테븐 젠킨슨을 영입하면서 이제 제드릭 윌스가 떠난 이 오펜시브 라인 뎁스를 보강했고요. 디펜시브 라인에서는 달빈 톰린슨, 쉘비 해리스, 자다리우스 스미스 주전 선수들이 대거 떠난 이 빈자리를 말리 콜린스, 엣지 조트라이언 쇼인카, 줄리안 오콰라 다양한 선수들을 좀 단년 계약으로 영입하면서 이를 메꾸고자 했습니다. 또한 드래프트에서 탑 100번 안에서 무려 5개의 픽을 행사하면서 공격적인 또 드래프트를 진행했죠. 트레이드 다운을 통해서 트래비스 헌터를 건너뛰고 이번 드래프트 디펜시브 태클 중에서는 또 최고의 선수였던 메이스 그라임을 지명하면서 다시 한번 트렌치 강화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이 확정된 어떤 제레미아 오스 코로모아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라인베커, 칼슨 슈어진조도 지명했죠. 이후에 닉첩이 떠난 러닝백 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퀸션 저킨스, 딜런 샘슨을 또 지명했고 타이트엔드 헤롤드 페린 그리고 논란의 이제 2명의 쿼터백까지 지명하면서 나름 알차게 로스터 보강을 했습니다. 오프시즌 무브에서 우리는 23시즌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의지가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강한 트레치에서 나오는 어떤 런 게임 기반의 이런 좀 볼 컨트롤 오펜스 그리고 강한 디펜시브 라인 기반의 디펜스까지 우리가 23시즌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좀 재현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보인 오프시즌이 아니었나 싶고요. 작년보다 개인적으로 로스터 상태는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5 시즌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전설의 5선발 체제 쿼터백이죠?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진짜 보기 드문 형태거든요. 5명을 경쟁을 시킨다? 굉장합니다. 원래 이 헤드코치인 케빈 스테판스키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 전까지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코치이긴 했어요. 전통적으로 1선발, 2선발 요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전 체크 그리고 이제 베스트 구도 도출을 목표로 해서 명확한 서열 지정 없이 트레이닝 캠프에서 성적 위주로 줄 세우기라는 이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코치인데 그래도 이거 하지만 5명은 너무하잖아 이거.
5선발 동시 경쟁 체제는 진짜 NFL 역사상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팀 내에서도 이 무주공산인 쿼터백 자리에 어떤 극한의 긴장감을 지금 더하고 있는 어떤 브라운스, 이게 지금 현재 팀의 경쟁 체제를 추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40세 초베테랑인 조 플라코를 필두로 해서 3년 차인 케니 피켓, 풀 개런티 레전드 계약을 세운 드션 왁슨,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 3라운드 픽인 딜런 가브리엘, 그리고 5라운드 픽인 셔더 샌더스, 이렇게 5명이 현재 경쟁 중인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드션 왁슨은 지금 현재는 경쟁에서 좀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토미리스 오피시브 코디네이터 체제 아래서 스킴, 플레이콜, 구조도 예전 쿼터백 스타일에 맞춰서 개별 최적화 테스트를 현재 병행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모션, RPO, 플레이 액션 등의 다양한 실험이 지금 지난 훈련간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훈련들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딜런 가브리엘이 1군에서 가장 많은 스냅을 소화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 뒤로 케니 피켓, 이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셔더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수차례 남겼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5선발 체제다라고 쓰기도 했고, 언론에서도 뭐 QB 5명이 컴피티션 한다 이런 식으로 주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드션 왓슨을 제외한 4명이 경쟁 중인 상황입니다. 드션 왓슨은 아킬레스건이 재파열되면서 여기에서 회복 중이고, 아마 리저브 PUP 리스트에 등재돼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현재 나오는 리포트에 따르면 뭐 이 2명의 루키 쿼터백들에게 뭐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뭐 2억 3천만 달러짜리 치어리더냐 뭐 이런 또 조롱이 나오기도 하는데,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어쨌든 이 오너 지미 하슬렘이 결국 드션 왓슨을 데려온 거에 대한 실패를 또 인정을 했고요. 새로운 시대를 또 준비하는 것을 보아서 저는 드션 왓슨이 다시 브라운스 소속으로 경기를 뛸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미지수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쿼터백 경쟁에서 가장 앞서는 선수는 당연 조 플라코라고 하고요. 뭐 마일스 게럿을 비롯한 어떤 라커룸 내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선수가 조 플라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아마 개막전 선발로 조 플라코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2번은 아마 케니 피켓과 딜런 가브리엘의 경쟁 중인데, 가장 궁금하실 이 딜런 가브리엘과 시도 샌더스의 경쟁은 어떻게 되고 있냐 라고 하면은, 현재는 딜런 가브리엘이 살짝 앞서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평가에 의하면 딜런 가브리엘의 어떤 이 프로그레션을 진행하는 프로세싱 속도, 그리고 디시전 속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다, 이건 마치 뭐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 NFL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사실 플레이북, 그리고 플레이북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에 대한 숙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가브리엘이 샌더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사실 뭐 OTA랑 미니캠프에서도 스타터로 나섰다라고 이런 리포트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도 샌더스는 아직 퍼스트 팀에서의 어떤 스냅을 많이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리하면은 현재까지는 조 플라코가 1주차 선발에 유력한 상황이고, 딜런 가브리엘의 내부 평가가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플라코, 피켓, 딜런 가브리엘, 시도 샌더스 순으로 어쨌든 뎁스 상위 위치가 되고 있고요. 이제 트레이닝 캠프와 뭐 조인트 프랙티스도 있고 프리시즌 경기도 남아 있는데, 여기서 사실 3번과 4번의 순서는 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브리엘이 어떤 처음에 기회는 받겠지만 여기서 못하고 샌더스가 뒤이어 받은 기회에서 뭔가 역전을 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3번째 자리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서 남은 프리시즌을 지켜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쿼터백들 이야기였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바로 케빈 스테판스키가 오펜시브 콜러로 복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즌 중에 오펜시브 콜러를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게 넘겼던 케빈 스테판스키인데요. 케빈 스테판스키는 클리브랜드에서의 시간이 진짜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복을 동시에 보여줬었죠. 팀을 지휘한 5시즌 동안 40승 44패 성적을 거뒀고요. 포스트 시즌 승리 1번, 그리고 2번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이전 감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정 부분은 분명히 성과를 거뒀지만 또다시 패배가 누적되는 시즌이 되면 스테판스키의 재임 기간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2024 시즌 브라운스는 NFL 최악의 공격력을 선보였고요. 특히 리그 최하위의 패싱 오펜스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4명의 스타팅 쿼터백 모두가 부진했고요. 러닝백의 닉 첩은 단 8경기 출전에 그쳤으면서 이전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2025 시즌은 그래서 스테판스키가 2024년에 내려왔던 플레이콜 권한을 다시 맡기로 결정을 하게
하게 되었고요. 오프 시즌에는 닉첩을 대체할 러닝백을 포함을 해서 주요 수비수들 그리고 이제 주요 오펜스 자원들을 보강을 했습니다. 결국 2023 시즌으로 회귀하는 것을 목표로 2025 시즌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용적인 패싱 전개 그리고 와이드 존을 기반으로 한 밸런싱 잡힌 런 스킴 그리고 언더 센터를 기반으로 한 묵직한 플레이 액션이 돋보이는 오펜스를 가져가려고 할 텐데 젊은 와이드 리시버 그룹 그리고 타이트 엔드 중심의 정렬 강화 그리고 지금은 좀 오프필드 이슈로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왜 자꾸 브라운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퀴션 저스킨스, 딜런 샘슨 이런 안정적인 선수들의 러싱 전개가 이루어지면은 그제서야 23 시즌의 오펜스로 회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쿼터백 이슈도 아직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퀴션 저스킨스 이 이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진짜 스테판스키는 브라운스에서 마지막이 되는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36번으로 사실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뽑힌 거죠. 러닝백 치고. 이 퀸션 저키스가 지금 폭행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은 항상 브라운스에게만 생기는 걸까? 참 안타깝고 희한한 상황이죠. 어쨌든 제이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스테판스키는 런게임에 힘을 많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존 스킨에 기반을 두지만 여러 기존에 그랬듯이 플레잉 컨셉들을 가져올 거고 여기에 기반해서 볼을 오래 소유하는 그런 볼 컨트롤 오펜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처참하던 정말 이 오라인 코치도 바꿨죠. 앤디 디커슨을 해고하고 이 라이스 대학교 감독이었던 이 존 블라킹 스킴의 매우 정통한 마이크 블룸그렌을 선임한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몇 년 전 리그 사실 최고의 브라운스 오라인을 만들었던 이 빌 켈러원의 빈자리를 새로운 오펜시브 라인 코치가 얼마나 잘 채워줄 수 있을지 이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오라인 코치를 교체했고 오펜시브 라인도 보강을 했고 러닝백 룸도 보강을 했고 정말 런게임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오펜시브 라인들의 어떤 건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라운더 제드릭 윌스가 지금 지난 두 시즌간 13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이제 팀을 떠났고요. 이제 다완 존스 그리고 제콘 클린이 아마 양쪽 주전 태클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두 선수도 유명한 유리몸이에요. 제콘 클린 같은 경우에는 23시즌 한 경기 출장에 그쳤고 24시즌 12경기 출장에 그친 선수고요. 다완 존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데뷔 3년차에 접어드는데 루키 시즌에 무릎 부상으로 5경기 결정했고요. 작년에 정강이 골절로 7경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FA에서 뭐 코넬리우스 루카스, 테븐 젠킨스 이런 선수를 영입하긴 했지만 결국은 주전 선수들이 사고 없이 건강을 유지해주는 것이 필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인테리어진에서도 뭐 와이어 텔러의 건강도 중요하죠. 와이어 텔러, 이단 포시치, 조엘 비토니오 이 라인이 견고하게 이주되면서 태클들까지 조금 뭐 힘들겠지만 어쨌든 버텨준다면 브라운스가 의도한 어떤 런게임의 부활은 확실히 일어날 걸로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리그 탑 디펜스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23 시즌 리그 최강의 디펜스를 자랑하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였죠. 하지만 2024 시즌 급격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뭐 주요 원인으로는 핵심 선수의 부상, 뭐 수비진의 연쇄 이탈, 라인 붕괴, 리더십 약화 이런 부분들이 꼽혔는데 2024년도에 런 디펜스 그리고 빅플레이 억제 등 이런 기초 지표가 리그 하위권으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탑 디펜스의 타이틀을 잃었던 브라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반드시 이 부분을 부활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어쨌든 지난 시즌 굉장히 부진했던 이 코너백들 그렉 뉴섬과 마틴 에머슨을 그대로 데려간다는 점일 것 같아요. 마틴 에머슨은 지난 시즌에 701야드 허용했고요. 100일 상대 패서 레이팅 100.1을 허용했고요. 5개의 터치다운을 허용했습니다. 그렉 뉴섬도 491야드 허용했고요. 112.5 상대 패서 레이팅 허용했고요. 4개의 터치다운까지 허용하면서 특히 이 두 명의 코너백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23시즌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처참한 퍼포먼스였고요. 이거는 뭐 맨커버리지를 매우 헤비하게 쓰는 이 짐 슈왈츠 디펜스를 아무래도 23시즌 필름을 바탕으로 굉장히 상대 팀들이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이 두 명의 코너백을 공략할 방법을 찾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둘이 한 번에 어떤 이런 리그레이션을 극복을 하지 못하면 이 디펜스의 부진은 또다시 이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덴젤 워드야 뭐 기본 이상을 항상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코너백을 어쨌든 이번 시즌 가장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사실 브라운스는 이 코너백들은 냅두고 프론트 세븐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전체 5번 픽 메이슨 그라임을 지명하면서 사실은 이미 파괴적인 마일스 게럿에게 또 다른 또 파괴적인 선수를 같이 붙여줬습니다. 저 미시간대에서 압도적인 파워 그리고 생산성을 자랑한 메이슨 그라함이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도 1라운드 5번 픽으로 지명이 되면서 팀은 프론트 재건을 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같은 경우는 개그 컨트롤도 잘 되죠. 그리고 백필드에 대한 페네트레이션 동시에 가능한 굉장히 뛰어난 디펜시브 태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프레셔에 진짜 큰 강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리그 최고 레벨의 패스 러셔인 마일스 게럿과 나란히 뛰게 될 경우에는 상대 입장에서는 진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상대 오펜시브 라인이 게럿에게 이렇게 쏠렸던 그런 중압을 그램 쪽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우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패스러시 그리고 런스탑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네요. 사실 드래프트 당시에도 이 선택을 저희가 좋게 봤던 이유는 결국 메이슨 그라임의 이 패스러시 능력과 짐 슈왈츠의 어떤 페넨트레이션 이 갭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 원갭 스타일의 디펜스 이것들이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물론 미시간 디펜스는 뭐 리드 앤 리액트 스타일의 조금 다른 디펜스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메이슨 그라임은 어쨌든 갭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 패스러셔에서 강점을 보인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뭐 마일스 게럿이 이런 탤런트와 함께했던 적이 있던가 한번 돌이켜 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자데비온 클라우니 정도를 제외하면 특히 이 디펜시브 태클과 함께 페어링됐던 이 정도 탤런트와 함께 페어링됐던 경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두 명을 활용한 어떤 스턴트, 뭐 계획된 이 디펜시브 라인 무브먼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쿼터백 프레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